뉴스 가운데서 이 안철수가요, 금태섭하고 단일화를 시도하겠다. 금태섭의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정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참 다행스럽습니다. 그러면 금태섭하고 안철수하고 1차 단일화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, 오세훈, 오신환, 조은희, 저는 참 윤희숙도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좋은 그 제목입니다. 또 조은희 그 구청장도 그렇고. 근데 어쨌든 나경원과 오세훈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된 사람하고 또 안철수하고 이 금태섭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일의 블루칩이 아닌가. 금태섭도 한번 서울시장 하기 제가 바란다는 덕담 주고 싶고요. 어쨌든 이 안철수 대 이제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장 구도는 여러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선거는 구도 싸움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리 불세출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구도가 이상해서 여당에서 2명 나온다든지 그리고 야당에서 1명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 선거 끝나는 겁니다. 이제 민주당이 지는 거죠.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박모가 나오든 우모가 나오고 여기에서 나경원도 나오고 오세훈도 나오고 안철수도 나온다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면은 서울시장은 우리 이 보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.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보수가 이기고 또 반문이 이기는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그렇다면은요. 이 단일화 없이는 이제 필패다. 지금 이제 이 구도의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단일화 없이 필패라는 건 이번에요. 서울시장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 보궐선거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서울시장을 또 쟤네들한테 저 숭악한 것들한테 계속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6년? 6년뿐이겠습니까? 또 11년 이렇게 되는 거죠. 네?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단일화 없이는 필패라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 보수의 필패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철수가 금태섭하고 단일화를 하겠다. 이거는 아주 철수가 철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이제 파란 신호등이 쫙 켜졌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아까 오세훈하고 이제 나경원, 이제 여러분께서 오세훈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제 이렇게 물어주시는데 이 오세훈 선수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나경원은 잘하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나경원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동여매고 운동화 신고 안경도 쓰고 나오고 이러는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나경원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대깨문이 아니더라도 반감이 굉장해요. 사실 나경원하고 이 조윤선하고는 외모 경쟁으로 국회에 있을 때 둘이 하도 싸워가지고 저까지 피곤했어요. 그래서 국회에서 그때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부스라기 선교회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1등이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또 이제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애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돌보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제 나경원하고 이제 조윤선하고 맨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받고 막 이쁜 옷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나 이제 그 강명순 목사나 이런 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깨재재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게을러?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경원이 이제 나갔어요.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하든가 이러니까 강명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편해요. 이제는 그 미정원의 그 드라이라도 안 하고 와도 되니까.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드라이를 하셨어요? 그럼 어떡해요. 너무 저기 꾀죄죄 보이니까요.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나경원이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건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그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예금이라고 할까요? 이게 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. 저보고는 이제 왜 안철수 편 드느냐 또 이 방송 이제 열심히 이제 보나 봐요.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하는데 제가 안철수 편을 듭니까? 어떻게든지 우리가 보수가 이겨야 된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일단 오세훈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서울시장을 그때
왜 그만뒀는가에 대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"아우 죄송합니다. 뭐 어쩝니다." 그리고 김종인이가 정말 정신 나가 가지고 서울시장 그거를 팽개쳤다 이러는데 그것도 가만히 듣고 앉아 있고 이 사람들은요 강한 지도자를 좋아합니다. 왜? 정치인은 내가 그 정치인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면 나를 넘어선 강한 멘탈을 원하는데 오세훈은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무슨 사고 쳤어요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오세훈이 이랬잖아요. V 그 이른바 부건축 이 서류에 나오는 V하고 점이 있었는데 이게 VIP다.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데 그게 V.1 뭐 이래 가지고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놀리고 있는 거예요. 응? 아니 너는 서류 작업도 직접 안 해 봤나?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maybe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정치인들 중에서요. 저도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. 모 인제 남원정의 한 원어브 남원정의 정치인이었어요.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2004 년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인터넷에서 아주 그 민주당 그 여루당에서 활발하게 해서 저도 SNS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. 그래서 남원정 중에 한 명을 저희 그 의원 사무실에 초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인제 대화를 채팅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남원정이 한 명이 왔어요. 근데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에 있는데 옆에서 노트북을 끼고서 비서가 따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 "아니 비서가 왜 왔냐?" 했더니 "아 의원님이 이 저기 안 되십니다." 이러는 거예요. 너무 놀랐어요. 너무 놀랐어요.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렴급제를 해 가지고 이 그렇게 빠르게 워딩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저야 인제 기자 출신이고 맨날 이거 치고 이랬던 또 글 쓰고 이랬던 사람이라 저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안 되나. 근데 그런 사람 꽤 있어요. 예를 들면 팩스 보낼 줄 모르는 의원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팩스를 보낼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변호사였어요, 힐러리 클린턴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다 아랫 사람이 해준 거예요. 그래서 오세훈도 그동안에 너무 청년급제를 해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바닥을 몰랐던 게 아닌가. 근데 오세훈과 나경원의 그건 공통점이에요. 그러니까 나경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. 같이 제가 나경원하고 한번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그 외국에서 지금처럼 뭐 온갖 물건이 다 들어올 때가 아니었는데 같이 이렇게 이 가방을 열어 놓고 이러는데 국산품이 하나도 없었어요, 여러분. 치약, 칫솔까지도 다 외제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 집이 부잣집 딸들은 치약이랑 칫솔도 저렇게 외제를 쓰는구나. 진짜 놀랐던 거예요. 근데 이런 그 귀공녀 내지는 귀공남, 도련님 아가씨 분위기 이게 인제 이 국민의힘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는요. 오세훈이건 나경원이건 간에 이제 국민의힘도 제가 국민의힘 이전에 인제 한나라당에 있을 때 언제나 주장했던 게 뭐냐. 유권자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수준의 옷을 입어야 된다. 뭐 머리만 열심히 단련시키고 콘텐츠만 채우면 되는 거죠.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정말 지역구 구민들하고 같은 브랜드의 그 수준의 옷을 입고 뭐 브랜드랄 것도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신발도 다 맞춰서 왜냐하면 그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 그랬어요. 응?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명품백이 좀 있기는 한데 들 일이 없어서 정말 다른 사람 줘요. 왜냐하면은 많지도 않았고 제가 산 것도 없고. 그런데 이 모든 걸 떠나 가지고 이 실용적인 소비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한 말씀이 참 중요해요. 100살을 사신 분이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가 60에서 75 세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. 머릿속은 상류층의 생활을 하되 그러니까 지식인의 생활을 하되 너의 삶, 생활 수준은 중산층이 최고다.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살아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국힘이 그런 쪽으로
확실하게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세훈과 나경원 좀 더 바닥으로 가고 좀 더 이 앞 이 내려놔야 된다. 네.